네, 이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금강 세개부의 처리 방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정확한 해체 시기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찬성 측도 이 반대 측도 모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생생토론에서는 금강보 처리 방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요.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시민이시죠? 성선재 미국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세종보지킴이 시민연대 최영락 대표 나와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주대 환경교육과 정민걸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처장 자리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2008년 말 4대강 사업이 첫 삽을 뜬 지 12년 만에 결정된 금강보 처리 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세종보는 해체,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는 상시 개방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세종보와 공주보의 해체와 부분 해체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종보는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공주보는 상시 개방을 하면서 모두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체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을 규탄했습니다. 결정을 환경부로 이제 떠넘기게 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해선 사실 금강이나 영산강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 해체에 반대하는 농민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닫아놨다 쓰고 자 정말로 자연의 문제가 있다라면은 이걸 다시 또 개방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게 처리 방안 확정에도 논란은 여전한 상황.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지자체와 협의해 해체 및 부분 해체 시기를 정하고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지난 18일이죠. 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 세개부의 처리 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저희가 이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패널 여러분 의견을 한번쯤 쭉 들어보고 한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이 처장님부터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부 발표안 어떻게 보십니까? 보호 처리 시기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그동안의 과정들이 있거든요. 2008년에 4대강 사업 처음 시작했고요. 12년에 완공된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큰비둘기벌레가 창궐했다든지 녹조가 금강을 가득 채웠다든지 이런 환경적 문제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사실 4대강 보호 해체에 관련된 결정을 해라라고 결정을 했었고요. 2017년 11월에 처음 보고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3년이 지났거든요. 3년간 4대강 조사평가단에서 일부 이미 결정을 똑같은 결정을 했었고요. 이걸 다시 물관리위원회에서 다시 결정을 한 겁니다. 이 결정을 토대로 해서 사실은 실시 계획이나 그다음에 이제 환경영향 평가 등 이후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시 주민 의견을 수립해서 협의해라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 그동안 3년간의 어떤 과정들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도 한번 좀 평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때늦은 감이 있지만 아무튼 보호 해체를 공식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환영을 하고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그릇된 정책은 바로잡는 그런 일이 확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장님보다는 좀 후한 점수를 주신 거네요. 일단은 아무튼 보호 해체를 확정했다는 데쯤 방점을 찍으셨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질질 끌고 있다가 그나마 그래도 공식적인 결정을 했다는 데에서 원래 그 대규모 사업을 했을 때 그거를 바로잡는 게 이렇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그 자체의 객관적 사실보다 어떤 정쟁적인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아무튼 일단 공식적인 결정을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아마 좀 더 긍정적이고 적극적 그리고 생산적인 논의도 일어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두 분 의견을 좀 종합해 보면 해체 시기를 명확히 하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해체를 확정한 건 의미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성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번에 세종보, 금강보, 백제보의 해체 내지는 부분 해체, 네. 상시 개방 이런 결정이 내려진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다. 예, 네. 첫째 지역 차별입니다. 사실 4대강 유역에서 지금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낙동강 지역입니다. 네. 수질 문제도 거기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농업용수도 그쪽이 여기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낙동강 유역에 대한 그 보들에 대한 문제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세종보, 금강보, 백제보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만 문제가 됐다. 이것이 네. 아마도 행정수도가 여기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또한 우리 지역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네. 저는 이렇게 첫 번째 평가하고요. 두 번째, 굉장히 무책임한 현재 행정 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4대강 요 문제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당시에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이걸 말씀하셨죠. 네. 그리고 좀 전에 이경호 사무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굉장히 벌써 3년 반, 4년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때 와서 결정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돌고 네. 돌고 돌아서 대통령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직접 결정한 것도 아니고 네. 물관리위원회가 결정했는데 이거에 대한 실제로 집행하는 이 집행의 시기는 또한 이걸 열어놨습니다. 이 네. 시기를 지방자치단체에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세종시장이나 공주시장이나 민주당 소속이십니다. 네. 여기에서도 어떻게 하겠다, 적극 찬성한다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하겠다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뜨거운 감자를 지방자치단체에다 던져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측면이 있다. 왜 금강과 그 영산강이 먼저인가 이 부분은 저희가 바로 이어서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이제 우리 최 대표님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예, 예. 저는 지역민의 입장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세종보의 어떤 관한 입장이 실질은 국민들의 어떤 삶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세종 네네. 시민이 처음에 왔을 때 그 수려한 어떤 환경을 보고서는 저희들이 좋아했거든요. 네네. 시설물도 그렇고 그게 이제 저희 어떤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게 지금 개방된 지 벌써 3년이 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모래턱이 쌓이고 이게 뭐 저희들 얘기하면은 그 환경 복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그 외국 사례도 보면 네, 네. 세느강도 있고 템즈강도 있어요. 거기도 보가 많습니다. 네. 그를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도시에 활력을 주거든요. 경제적인 어떤 가치도 훨씬 커지고 네. 저희가 지금 세종공원, 그다음에 수목원 이렇게 지금 개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 어떤 관광 사업이 훨씬 더 지능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은 좀 참담한 입장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 어떤 보의 관광적 측면을 놓친 건 아쉽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어서 우리 아까 성 변호사님 제기하신 질문 저희가 좀 이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왜 금강이 먼저이냐? 이 문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아무래도 좀 뭐랄까 뭐 반론이랄까요?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처장님께 좀 네, 말씀 제가 반론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고요. 예, 예. 금강하고 낙동강하고 한강도 같이 했어야 되는 게 맞죠, 사실은. 네, 네. 사실은 지금의 결정은 낙동강하고 한강, 그다음에 4대강 같이 결정을 공유해 주는 게 맞았는데 네, 네.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 수문을 아직 개방하지 않았어요. 네. 보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니터링 과정이나 분석 과정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종보 금강하고 영산강을 먼저 우선 해보고 네, 네. 이 낙동강하고 한강 같은 경우 보를 좀 개방해서 실제 네. 모니터링 한다고 하면 비슷한 결정을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보고요. 환경부가 그동안 이제 4대강 사업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그 네, 문제들을 그대로 노정한 채 사실 이런 결정들을 해온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낙동강하고 한강이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닌데 네, 네. 그 보를 개방하지 못하면서 사실은 그 결정 자체를 미룰 수밖에 없는 오히려 지역 차별이라고 하면 낙동강하고 한강이 차별당한 거죠. 그러니까 금강하고 영산강이 먼저 결정된 건 사실은 강의 입장이거나 그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더 잘된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지역 차별로 얘기하는 건 사실 정쟁의 논리고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런 당적인 얘기인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금강이 어떤 환경이었냐.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 만들어지고 나서 실제 좋은 환경이 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4대강 사업 처음 계획했을 때 수량 확보, 환경 개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량 확보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금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 그 취수량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강은 사실은 담수량하고 유수량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가 만들어지면 물에 가두어지는 양이 있는 거고요. 물이 흘러가는 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 같은 경우는 흘러가는 양이 계속 일정하게 있는 겁니다. 그 흘러가는 물을 쓸 수 있는 구조는 4대강 사업 이전이나 4대강 사업 이후나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담수량 확보하는 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거고요. 생태적으로 오히려 큰 문제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만 마리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거든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집계한 이게 30만 마리고요. 큰미리교벌레, 녹조 이런 것들이 창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 문제를 먼저 개선했다. 금강하고 영산강이 이렇게 봐주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관점을 바꿔서 보면 오히려 금강하고 영산강이 혜택을 본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저기 교수님 이어서 좀 사실 낙동강하고 한강에 4대강 16개 보 중에 11개가 그쪽에 있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사업 측면, 규모 측면에서 보면 그쪽이 훨씬 큰 게 맞습니다. 좀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역사라고 할 건 없겠지만 일종의 역사적 사고, 그러니까 고찰을 좀 해야 되는 게 이 4대강 사업은 실제는 4대강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강하고 낙동강을 잇는 운하를 만들겠다고 시작을 한 거고 한반도 대운하요. 그게 이제 중단되면서 일종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4대강으로 확대를 한, 그러니까 일종의 금강하고 영산강은 들러리 공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사 규모가 한강하고 낙동강에 비하면 영산강이나 금강은 거의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고 준설량이나 여러 가지 변화가 제일 적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어떤 일을 잘못 저질러 놓고 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바로잡을 때. 그러니까 부작용이 가장 적을 수 있는 강이에요. 그런 면이 좀 작용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호수도 보면 호수가 규모가 크면 클수록 썩어도 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작은 호수는 빨리 썩어요. 그리고 호수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외부에서 유입이 많이 되는 그런 호수는 아주 썩는 부영향호라고 해서 썩는 게 계속 유지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적도록 되어 있는 곳에 있는 호수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썩질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강이라고 하는 거는 계속 끊임없이 외부에서 썩을 물질이 들어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막아놓으면 썩는데 규모가 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규모가 좀 빨리 걸리거든요. 그 얘기는 원래 규모도 작게 한 금강이나 영산강은 더 빨리 쉽게 썩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부터 해결하는 게 사실은 순서적으로도 맞습니다. 뭐 정부에서도 이제 한강하고 낙동강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평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해본 뒤에 사업을 이어서 착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변호사님 반론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먼저 말씀하신 분들께서 뭐 좋은 점을 말씀해 주신 거 좋은 사실 거기에 좋은 팩트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오히려 지역 차별이 아니고 지역 혜택이라고 말씀하신 거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게 지역 혜택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 지역민들이 찬성하고 세종시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공주시장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빨리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인터뷰도 거부하고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피하고 있습니다. 왜? 지역민들이 그거를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다 해주면 본인들이 결정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결정하지 않고 시기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지금 또 미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핫 이슈가 돼서 지역에 좋은 일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죠. 그런데 그렇게 느끼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째, 저는 지역 혜택이 아니고 지역 차별이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 담수량도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우리 세종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국립수목원이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이 만들어져서
하루에 약 5,600톤의 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수공원, 세종시의 대표적인 핵심 기반 시설 중에 하나가 호수공원입니다. 세종 네. 호수공원에 하루에 약 2만 5천 톤의 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 막대한 물을 그동안 이 세종보에서 유지해서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를 해체하고 사실상 여기 그 옆에 철거 작업 뭐 이런 거 안 했을 뿐이지 3년 반 열어놔서 지금 자갈밭이 돼서 여기에 물고기 대신 고라니가 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막대한 물을 취수하기 위해서 그 위에다가 또 실제로 보호의 기능을 하는 취수장을 또 만들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문제는 저희가 좀 이따 다시 짚을 건데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 물이 많이 필요한 곳입니다. 네, 네. 이 물이 많이 필요해서 그런 쪽으로 물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흘러가는 물이 이것만으로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물로서는 그 정도 양으로 수량으로 해서는 네. 이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세종보 같은 경우에는 참 애매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뭐 금강보도 마찬가지고 백제보도 마찬가지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라라고 했거든요. 아까 처장님이 네. 이제 서두에 말씀해 주신 부분도 그 부분이 제일 아쉽다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역에서 결정을 이미 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3년간의 과정에서 지역 여론 수렴이 없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관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4대강 조사 평가단에서도 지역의 설문이나 내용들을 진행했어요. 여론조사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제가 그냥 말씀드리면 2019년에 그러니까 4대강 조사 평가단에서 한 그 여론조사가 있고요. 2020년에 물관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물관리위원회 결정할 때 사실 물관리위원회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역 여론 수렴을 해달라고 해서 환경부가 요청해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그냥 말씀드리면 세종보 같은 경우는 찬성이 49.3이었어요. 19년에 반대가 38.9였고요.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는 56.6%대 32.3%로 훨씬 더 증가했습니다. 찬성 여론이.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이 전체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공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9년에 38.0%가 찬성했고 44.3%가 반대했었어요. 이때는. 네. 2020년에는 45.5%가 찬성하고요. 41.6%가 반대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진영 네. 여론 지형도 이미 보호 해체에 대해서 뭐 반대가 엄청 많고 지역 여론이 다 반대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 여론이나 내용 그리고 지자체 의견장도 다 의견 수렴할 수 있는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연직으로 지역에 지자체장들이 들어와 있어요. 장들이 들어가 있죠. 네, 장들이 예, 다 예. 들어와 있고 그 논의 과정에서 참여해서 네. 그런 결정들을 한 겁니다. 금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예. 이미 그 여론을 가지고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체, 네, 네. 그다음에 백제보 상시 개방이라고 하는 것들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의견을 냈고 네. 그 국가물관리위원회 그걸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거나 아니면 그걸 다 협의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이미 제가 예, 교수님. 좀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좀 네, 엉뚱한 네. 얘기긴 한데 옛날에 그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시민 없는 시민단체 뭐 이런 네, 네. 얘기. 그러니까 농민단체도 아마 농민 없는 농민단체인 것 같고 지금 지역민 얘기할 때도 사실 보면 지역민 없는 지역민 얘기고 기초 단체장들이 아마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이 4대강 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리고 4대강 사업에서 둔치 관리니 이런 걸로 해서 작게는 몇십에서 몇백억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네, 중앙정부에서. 그걸 해체하고 나면 그 돈을 못 받거든요. 네, 네. 만약 그렇다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그 돈은 그대로 준다. 그 대신 지역민을 위해서 써라 그러면 아마 거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아마 보헐자고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를 유지하는 상황에서는 보 중심의 소수에게만 돈을 넣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하여튼 네. 그런 사람들이 목소리를 많이 내주니까 네. 내용을 모르는 지역민들도 그런가 뭐 이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만약에 정말 기초 단체장들이 정말 올바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많은 경우는 그 예산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네. 이 예산을 그게 해체하고 나면 그 보하고 관련된 예산이 안 들어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만약 그 예산을 똑같이 준다 그러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보 해체하려고 할 겁니다. 네.
뭐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뭐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니면 뭐 예산적인 측면을 그걸 걷어내고 보면 실체는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최 대표님 뭐 반론하실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네. 되십니까? 뭐 교수님 말씀도 참 옳으신 말씀이시고 그다음에 이경호 사무처장님 말씀도 뭐 좋은 말씀이세요. 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네. 그 환경청에서 내놓은 물관리위원회에서 내놓은 데이터가 적정한지가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저희가 뭐 이화여대 박석수 교수가 얘기했던 네, 네. 그 보에 대한 어떤 이런 입장들, 네, 네. 그다음에 조선일보에 나왔던 그 뭐 수문을 열었더니 오히려 그 수질이 더 안 좋아졌다라는 어떤 기사들이 좀 많아요. 이게 네, 언론도 네. 그렇고 학계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과연 저 보를 연다고 해서 저 수질이 과연 좋아질까? 네. 근데 저는 좀 다른 쪽으로 좀 해석을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물이 많을 때는 항상 깨끗해요. 네. 근데 물이 없으면 지저분하고 이끼 낍니다. 그게 네. 뭐냐면 수량이 항상 공급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원인이 지리지천의 어떤 기본적인 수량 확보가 안 되고 그다음에 축산 그다음에 생활 폐수들이 그대로 흘러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보를 막으면 보 밑에 축적이 됩니다. 이러면서 네. 악취가 나고 이렇게 돼요. 이걸 준서를 통해서 저희가 강을 어떤 발전시키고 이런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곧 그냥 이 자체가 보건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네. 그 저희 삶이 문명이 발전도 다 강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 네. 그렇다면 이걸 더 지속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네. 쪽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덧붙이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 처장님과 정 교수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현실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뭐 사실이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약간은 조금 그 전체적인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계속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압도적으로 보호 해체를 그러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하면서 이게 말하자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세정보를 비롯해서 전체요 다 이것을 해체하는 게 좋다. 네. 이런 여론조사 말하자면 원하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여러 번 계속해서 마지막 데이터를 가지고 봐라 추세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곤란하다. 그리고 네.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한 뭐 80대 20이라든지 9대 1이라든지 이렇게 나왔다면 모든 국민이 다 찬성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든 정책이. 네. 그렇다면 그 정도는 다수의 이러한 그 공공복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현재 물관리위원회나 정부에서 한 여론조사에서도 30% 내지 40%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결코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 수치를 인정한다고 해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정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현재 이 발표를 했어도 세종시장, 공주시장이 인터뷰도 피하고 어디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거기에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예산 확보 네, 이런 것 네, 때문에 네.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보가 없는 데는 보가 없다고 하면 이제 다른 용도로 해서 예산을 나눠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걸 확보하는 것은 네.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자 어떻게 보면 책임입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보를 뭐 유지하기 또 보를 나중에까지 끌고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큰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여론조사의 신뢰도 문제는 저희가 더 이상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 좀 이어갈게요. 수질 논란이 여전합니다. 보수 언론에서는 보호 개방을 했더니 오히려 수질이 악화됐더라 이런 기사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국민이나 시청자분들은 사실 헷갈립니다. 이 문제 가지고 우리 정 교수님 토론도 참 많이 하셨었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 아직도 이 수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지금 이 4대강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네. 일종의 진영 싸움인 것 같습니다. 네. 4대강 사업을 했던 정당 그 후신들은 어쩌면 그러니까 일종의
동지 의식이라고 할까? 뭐 네, 동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계속 옹호해야 되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던 정당은 반대를 그때 이제 반대당이니까 반대를 했겠죠. 네, 네. 그러니까 반대하는 모습은 계속 유지해야 되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수질 문제는 사실은 원래 수질 게 아니라 많이 준비는 안 했는데 네, 네. 이게 바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물을 가둬놓으면 썩는다는 걸 알으니까 네, 네. 그 하폐수 처리 시설 개선을 하기 위해서 6조 6천억을 잡았었어요. 네, 네. 그러다 돈이 너무 커지니까 네, 네. 4조 정도, 3.9조로 줄이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그 말하자면 필요한 만큼 시설을 안 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하고 관련돼서 이것도 이제 그 2018년도 감사원의 자료들이거든요. 네, 네, 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배출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폐수 처리장에서 배출되는 양. 네, 그러니까 네, 네. 처리하고 나서 배출된 거 기본적으로는 다 좋아졌다로 나와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유달이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는 네, 네. 처리하고 나서 말하면 공주보면 공주보까지 온 오염량 네. 이런 게 나오는 게 재밌는 게 여기 그 금강 쪽에 보면 네. 배출량이 오히려 막 나빠진 데도 있어요. 이렇게 시설을 투자했는데도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혹시 이 공주 이제 금강 쪽 할 때는 예산을 줄일 때 금강 걸 줄인 게 아닌가? 왜냐하면 시설을 늘렸으니까 배출량이 단순히 줄어야 되잖아요. 네, 네. 아니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점 오염원이든 뭐 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더 망가뜨려서 비점 오염원이 더 많이 들어오게 한다든가 네, 네. 그런 잘못된 공사를 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엄청난 그 4조 정도를 투입하고 났는데도 결과는 지금 수질이 2018년까지 그 할 때 수질이 어떻게 됐냐면 이제 사업한 후에 약간 좋아진 것도 있지만 네. 나빠진 것도 있고 그대로다. 그러면 네, 네. 돈을 집어넣는데도 그 얘기는 가둬놔서 썼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한 네, 가지 네. 그 수질에 대해서 보통 이제 수질 측정망에서 재는 거는 한 50cm에서 1m 정도 깊이를 재거든요. 네, 네. 그 정도는 물이 맑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막 맑아봤자 뭐 기본적인 게 더러우면 아예 수돗물처럼은 안 되죠. 네, 네. 더 문제는 이제 이게 물을 막아놓고 이게 호수처럼 되면 그 수직 분포가 생겨요. 그래서 네. 저층으로 갈수록 물이 나빠지거든요. 깊은 그래서 물일수록이요. 예. 지금 4대강 사업이 개방하기 전에 완전히 바닥이 시커멓게 시궁창 바닥하고 같은 상태. 네. 그래서 심한 경우는 국지적으로 그 무산소 상태가 네.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 그나마 이제 규모가 좀 그 세종보나 공주보비는 이제 수심이 조금 낮으니까 네. 완전히 빈형 상태, 그러니까 무산소 상태가 잘까지는 않지만 굉장히 산소가 낮은 상태고 거기서 썩어서 밑에는 굉장히 수질이 나쁘거든요. 근데 거긴 네. 측정을 안 해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백제보 같은 경우는 좀 더 깊어서 네. 실제로 빈 산소, 그러니까 무산소에 가까운 산소가 거의 없는 상태까지 막 내려가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그 물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물로 되어 있고 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강의 물은 수돗물이 아니에요. 네, 네. 수돗물 같은 수질을 원한다면 있을 수 없고 네. 근데 그러니까 4조 정도의 돈을 들이고 그다음에 매년 과거보다 더 많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유지 비용도 몇백억에서 몇천억씩 더 들어가는데 네. 그 돈을 들어가고도 같거나 나빠진 것들이 많다라는 네. 거는 이 보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뭐든지 고아놓으면 여기 있는 물을 네, 네. 이렇게 마신다고 할 때 제가 마시는데 이거를 계속 밖에서 공급 안 해주면 마시면 고갈이 되죠. 네. 이 물그릇이 작아요. 이 보에 그 금강에 있는 보들의 물은 작기 때문에 네.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여기에 있는 물이 아니라 계속 새로 넣어주는 물 그걸 네. 마셔야지만 계속 들어가죠. 예. 그래서 실제 유량이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흘러 들어왔느냐가 중요하지 여기에 얼마나 이거 담아놔서 오히려 썩게만 하는 거고 지금 이게 없더라도 들어오는 물 양이면 네. 아까 말씀하신 네,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도 물을 공급하고도 남을 만큼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대로 하고 그러니까 썩지도 않은 물을 더 맑게 깨끗하게 네.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물이 흘러야 맑아진다는 건 자명한 이치다. 뭐 이렇게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시죠? 예. 그러니까 일부 수치를 예. 가지고
굉장히 호도하고 있는 측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물이 금강의 평균 수심은 그 4대강 사업 이전에 80cm였어요. 네네. 4대강 사업 이전에는 80cm였는데 그걸 4m에서 7m까지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수질 측정 방법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네. 아까 층위별로 조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1m, 2m, 3m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서 층위별로 수질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발표해서 과거와 데이터를 비교하는 형태를 가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저희가 환경부에 계속 요구했지만 네, 네. 그렇게 조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표층수만 조사한 겁니다. 위에 아까 1m 이에 그런 조사를 한 거고요. 심지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사 결과들은 항목별로 굉장히 다릅니다. 인, 질소, 그다음에 COD, BOD, 그다음에 클로로필 A라고 하는 여러 항목들 중에 일부 항목을 가지고 차용해서 더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COD 같은 경우는 예. 4대강 만들고 나서 훨씬 안 좋아졌고요. 열고 나서 조금 더 개선됐어요. 네. 그리고 클로로필 A 같은 경우도 사실은 4대강 이전엔 거의 없던 것들이 4대강 사업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다시 4대강 개방하면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수치들 전체적으로 가지고 이 수체라고 하죠. 수체 전체의 네. 환경이나 수질을 평가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화학적인 평가 한두 개의 항목을 가지고 네, 네. 호도하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악의적인 편집이었다, 뭐 좀 침소봉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반론하실 것 있으면 반론을 하고요. 아니면 네. 저희가 이제 세종 시민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세종 취수장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변호사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반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이경호 처장님도 좋은 네.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런 객관적인 자료도 네, 지금 뭐 진영을 넘어서서 전부 다 네.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대만족하신다고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반론으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 물은 고여 있으면 썩어요.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자명한 진리는 뭐냐면 물이 많으면 네, 네. 수량이 많으면 덜 썩을 수 있고 거기서 흘러가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 원칙이라고 보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상태로 해놓으면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금강은 다른 데보다도 수량이 굉장히 적은 곳이에요. 네. 그렇죠? 평균 수심이 80cm라고 지금 물으셨죠? 그 이전에 이렇게 되면 이건 평균이고요. 그 나머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이전에 강이라고 말하기도 참 민망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라 거의 걸어서 건너고 모래톱이 많고 실개천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오리올이나 이렇게 장마가 지기 전에 갈수기 같은 경우에는 그 오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물이 극소수로 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이제 수량을 많게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유럽하고 달리 비 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가둬놓고 수량을 풍부하게 하겠다 했는데 가둬놓으니까 또 썩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수량을 확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는 관리의 문제로 수질 관리의 문제로 해야지 이것이 썩는다고 해서 해체해서 원래 상태로 돌리겠다. 이것은 조금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다. 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한 가지만 사실을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네. 이 반론은 마지막에 저희가 마무리 네.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수질 얘기로 들어가면 이게 한두 끝도 없어서요. 저희가 그 세종보 취수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할 말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세종보가 이제 지금 현재 상시 개방된 상태죠. 그러면서 수위가 낮아지면서 세종에 필요한 물을 취수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보를 유지해야 된다는 분들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계세요. 이 문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저희가 그 세종보를 만들 당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건설 비용이 1,287억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그 1,287억 들어가면서 지금 말씀하셨던 취수장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해결이 됐었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성승재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수목원 그다음에 호수공원에 쓸 수 있는 양이 상당히 많은 물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앙공원에 1,600톤, 네. 그다음에 그 호수공원에 26,700톤, 그다음에 세종공원까지 해갖고 4,000톤 이 정도의 어떤 물이 필요로 한데 네, 그게 네. 예전에는 그 취수장 보를 안 막은 상태에서 가능했단 말이에요. 네, 네. 지금 보를 막고도 또 다른 돈이 들어가고 지금 또 100억을 또 준설해서 그걸 또 보를 막겠다고 얘기를 한단 네, 말입니다. 네, 네. 이거는 경제성으로 보면은 아주 취약한 얘기들이에요. 네, 그리고 네.
환경적으로도 보면 그게 굳이 안 해도 될 비용을 세금으로 다 충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종보를 이런 그냥 부분들이 유지하면 될 일을 예, 그냥 유지하면 되고 예. 그 환경도 그 가치를 다 인정받을 수 있고 거기에 어떤 위락이나 취수산업, 친수 이 공간들이 다 마련이 되는데도 네. 그걸 또 새로운 거를 또 복원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걸 지금 무마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네, 네. 국민의 입장 그리고 시민의 입장 보면 아주 잘못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입장이고 세종보를 이제 지켜야 된다고 보시는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예, 제가 어떻게 또한 보십니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우선 예. 드릴게요. 그 세종보가 유지돼서 지금 취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사실 세종보가 열려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중앙 호수공원에 가는 물이 세종보 때문에 취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오류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현재 양화치수장에서 취수를 하고 있죠. 양화치수장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70년대에 만들어진 취수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일부 개선을 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세종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양화치수장에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던 양수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용을 그대로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세종보가 개방되면서 양화치수장 일부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설치를 해가지고 취수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 유량이 계속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에서 그 유량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유량을 배분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강의 물이 100인데 이 100의 물을 흐르는 물이 100이라고 하면 그 물을 얼만큼 쓸 거냐. 세종에서 얼만큼 쓰고 공주에서 얼만큼 쓰고 백부여에서 얼만큼 쓰고 이걸 다 허가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 허가받은 양이 10이에요. 10. 네. 그러니까 100이 있으면 10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90은 흘러가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금강의 유량은 아직 충분하다. 아까 80cm라고 해서 80cm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깊은 물 네네. 있고 낮은 물 있고 그러면서 사실은 일부는 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지형이 형성돼서 흘러가는 평균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정도 유량이면 금강에서 사용하는 농업용수나 이 용수에 충분히 공급 가능하다. 금강 네. 홍수통제에서 그걸 가지고 10이라고 하는 마지노선을 정해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세종도 마찬가지로 그 허가를 받아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양화치수장에서. 네, 네. 그러니까 양화치수장에 지금 큰 문제가 없으면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죠. 공주도 자, 한 가지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네. 그러면 예, 이 부분은 그럼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반론 듣고 교수님한테 가겠습니다. 네, 양화치수장이 1970년대부터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농업용수로 일상적인 용도에서 쓴 거죠. 예. 세종시가 만들어진 이후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양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세종 네. 호수공원, 중앙공원, 수목원들에 하루에 3만 톤 이상의 물이 필요해서 네. 현재 그쪽에 약 100억을 들여서 지금 보라는 이름만 안 쓰고 있죠. 물막이 시설을 했습니다. 네. 1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보를 해체하고서 보를 사실상 지금 해체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그렇게 하느라고도 또 12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갈 겁니다. 해체하고 또 100억 들여서 보강공사로 해서 보라는 이름만 다른 이름으로 해서 이걸 또 만드는 겁니다. 네. 이거는 정말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고 도돌이표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본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예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전부터 계속 썼다라고 해서 하지만 세종시는 그 이전에 농사를 연계군 때 짓던 그런 기반이 아니고 그때 10만도 안 되는 이런 네, 네. 읍 단위의 시골이었다가 지금 약 이제 35만이 넘어서 40만 가까이 되고 무수한 시설들이 기반 핵심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라 네. 여건이 그전하고 다르고요. 네. 지금 양화취수장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제가- 예, 교수님 예. 그 성선재 변호사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가물막이 임시 가물막이는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금강에서 쓰는 물은 전부 다 대청댐에서 얼마를 내려보냈느냐를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렇죠. 중간에 웅덩이를 아무리 크게 만들든 어떻든 간에 보의 수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대청댐에서 보내주지 않으면 못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소에 아무 지장이 없고요. 네, 네. 그 여기 이게 지금 그 개방시 상태에서 원래 그 양수 제한수위 어쩌고 이런 게 이 사대강을 만들면서 네, 이게 네. 물 채워놓은 다음에 쉽게 이게 치수구를 높여놓고 푼다라는 네, 개념으로 네, 네. 만드는 이상한 용어가 만들어졌었는데 네, 그거 네. 다 없애고 치수 제한수역이 지금 개방을 해서 물을 흐르는 수위보다 다 낮은 데로 다 옮겨서 해서 대청댐에서 보내는 물을 다 보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 가물막이를 할 게 아니라 아까
뭐 모래톱이 있어서 물이 안 흐른다고 그랬는데 강은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 강은 네, 네. 위에 흐르는 물보다 모래 속을 흐르는 물이 더 많거든요.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 취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둔치나 이런 부분 그 모래 있죠. 그 네, 수위보다 네, 낮은 지하 수위라든 볼 수 네, 있는 네. 수위보다 낮은 모래 속에다가 취수 장치를 하면 그 정수가 된 물이 들어가요. 네, 네. 그러면 지금 그 세종에 있는 호수 세종물 들어가니까 막 녹조 끼니까 정수해야 되고 막 비용이 막 쓸데없이 들어가죠. 네, 네. 모래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정수 한 모래가 자연스럽게 정수한 물을 가져가면 세종 호수를 맑게 하려고 쓸데없는 돈을 안 들여도 되거든요. 그래서 네. 취수구를 모래 속에다 파묻는 게 훨 좋아요. 네. 그러니까 지하수를 우리가 빼서 맑게 먹는 것처럼 네, 네. 그런 공사를 했어야 되는 건데 가물막이 한다. 이게 완전히 토목공사에서 그 나라 돈을 쉽게 먹는 그런 버릇을 네, 그냥 한 거고 가물막이는 정말 최악의 정책이었고요. 잘못된 그때 당시에 시설이다. 아예 모래 속에서 예. 취소할 수 있는 설비를 돈을 들였으면 수위를 뭐 보를 만들건 헐든 아무 상관없이 그런데 이제 보가 있는 상황에는 모래가 유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네. 보가 있으면 그런 걸 할 수가 없고요. 네. 근본적으로 지하수를 취수해서 쓸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지하수라기보다 예. 그 모래톱 모래톱 속에 바로 아래에 있는 그 아래. 예, 예. 그러니까 육상에 있는 지하수하고는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군대 가면 어디 가서 먹을 물 없다 그러면 어떡하라고 그래요. 페트병 잘라서 거기다 모래 같은 거 넣고 걸러서 먹어라. 네,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모래톱의 모래 부분들이 걸러가지고 세종호수에 만약 그물을 갖다 주면 그걸 정수해서 맑게 하려고 쓸데없이 돈을 그러니까 국민의 그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낫지 네. 어떻게 그걸 갖다가 쓸데없는 그 시설 유지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알겠습니다. 최 대표님 혹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하실 거 있으십니까? 아, 요게 조금 그 처음에 세종보의 탄생 자체가 네네네. 그 사대강하고는 좀 무관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 말씀을 좀 올려보면 세종보가 원래 처음 탄생했을 때 옛날에 노무현 정권 정부에서 네. 그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걸면서 아까 사무처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전 공약을 걸면서 내려서 이제 지역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네. 와서 보니까 유량이 안 돼요. 그만큼 안 네네. 되고 그걸 하다 보니까 친수가 안 돼요. 네. 친수가 안 되고 그 조망권이나 이런 어떤 도시 형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게 이해찬 국무총리,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이춘희 시장께서 그 부분 볼을 막아야 여기에 네. 물이 넉넉하게 움직여지고 네. 이걸로 지금 말씀하셨던 계획됐던 세종호수공원, 그다음에 국립수목원, 중앙공원에 대한 어떤 물 공급, 그다음에 친수, 위락이 같이 어우러져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네, 네. 이런 상태로 보면 꼭 농수나 이런 걸로 보지 않고 우리 도시의 네. 어떤 문화적 형성으로 보면 훨씬 더 가깝게 근접하지 네. 않겠느냐. 네, 네. 물론 뭐 세종보는 수질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둬야 되지만 우리나라 어떤 지금 있는 물관리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예. 환경청이라든가 이런 어떤 유수의 예. 능력 있는 분들이 그 정도는 다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보는 태생적으로 좀 성격이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시고요. 예, 예. 저희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야 될 시간인데요. 사실 이 물 공급 부분은 사실 뭐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공급 그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보호 없으면 물 부족한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종보 전혀 아까 그렇지 말씀드린 않습니다. 대로 여기는 이제 아까 정민걸 교수님 말씀하신 건 강변역 와수 방식이거든요. 뭐 네네. 그걸 개량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걸 개량해서 공급해도 공급 가능하고 아까 유수량이라고 해서 흐르는 물의 양이 충분하기 때문에 취수 방식이나 내용들만 개선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이미 다 개선되어 있어요. 공주보 상류에 있는 장기, 소하, 원봉 양수장은 이미 다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세종보의 하나나무 취수장이에요. 양화 취수장이. 네. 그 양화 취수장도 이미 개선되어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농업용수 사용했던 양과 지금 세종시가 개발돼서 사용하는 양이 차이가 없습니다. 네. 그때도 이미 그 정도 취수를 해갔고요. 그 취수량은 보가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더 토론을 좀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뭐 금강보 처리 방안 확정은 됐지만 남겨진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처장님부터 했으니까 이번에는 우리 최 대표님부터 마무리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좀 1분 이내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네. 저희 나라는 아까도 말씀 올렸던 것처럼 그 어떤 환경이나 그다음에 수질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종보나 어떤 금강보나 말씀하실 때 굳이
부시는 쪽에 해체의 어떤 그런 관점을 좀 두지 마시고 그거를 좀 더 보완하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거를 후대에 좀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유산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이 현재 이용하는 이런 어떤 가치를 국가에서 그냥 일방적인 어떤 해체나 뭐 설치의 어떤 이런 개념으로 보지 말고 국민의 삶에서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저희 시민 입장에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예. 네, 이 세종보를 비롯한 금강보, 백제보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물 부족 국가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점점 우리 생활에 물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세종보를 비롯한 이러한 금강보, 백제보에 이러한 것을 보를 부시지 않고도 수질 관리와 또 다른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을 유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이 정책이 일관되고 신뢰 있게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 A가 했으면 부시고 B가 하면 다시 또 세우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결국은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문제 유발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예산을 투입하고 있죠. 그럴 경우는 문제 해결한다고 관여하는 몇 사람이 그 예산을 논아먹습니다. 성 변호사님이 말씀한 대로 그 예산 부분을 지자체장, 기초지자체장분들이 시민을 위해서 같은 액수를 노력을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 돈을 시민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 문제 유발 시설 없애버리고 문제 유발 시설 만들어 놓고 문제 해결한다고 소수로 돈 나눠주는 일은 이제 그만하고 그 돈을 열심히 노력해서 중앙에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장님. 예. 네, 4대강 사업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은 밀실에서 결정했고요. 4개월 만에 마스터 플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완공을 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00억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예타를 면제시켰고요. 환경영향 평가 2년 이상 걸리는데 4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돼서 문제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걸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물관리위원회가 원점으로 제가 되돌린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행정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 처리 방안은 확정됐는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4대강 살리기 사업 착수와 함께 불붙은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있을 뿐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데요. 확실한 건 이 땅의 아이들에게 어떤 강을 물려줄지는 여전히 우리 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